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최수정입니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은 3월에 이번에 새롭게 됐습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언제 생겼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전문간호사협회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간호사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간호사를 위한 교육, 정책, 연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건간호사, 그러니까 분야별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보건, 정신, 마취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생기니까 환자들을 조기 퇴원하기 시작했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정간호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쯤 되면서 간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급 실무를 하는 전문간호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사 이상 수준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그런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자만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게 명칭을 만든 것이죠.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석사 과정을 마친다고 했었잖아요. 이 석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13개 분야마다 필요한 자격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중환자 전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종합병원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적 경험이 있어야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안타까웠던 것은 업무범위라는 게 법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의료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업무범위라는 게 제한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료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2018년, 2017년 이 정도부터 전문간호사도 업무범위가 필요하다라는 발의가 있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야 이제 4월 달에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약간씩 그 분야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조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중환자 전문간호사를 예로 들자면 가항에 처치, 조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항은 중환자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항은 중환자 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항은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 후 감시 등 중환자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만 가지고는 전문간호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간호사가 고용된 기관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직무기술서를 만든 다음에 그 직무기술서의 내용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그 일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기관 내에서 같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법규가 2022년 마련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일하고 있는 PA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PA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라는 직함을 사용을 하려면 의료법에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PA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죠. 초창기에 전문가사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대두될 때에도 PA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의료자원정책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PA에 관련된 문제는 전문간호사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전문간호사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PA, 즉 진료 지원 인력 또는 전담간호사로 불리는 인력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어느 범위는 전담 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침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가 해야 될 부분과 전문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 또는 전담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 또 어떤 업무는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 영역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분산을 시켜서 정착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간호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 간호사의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의료 정책의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가 발달하면 의료의 시장은 점점 고도화되고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과 하나 있었지만 요즘에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에서도 부정맥 담당, 판막 담당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학제팀 진료를 보는 것이 요즘의 대세인데 그 다학제팀 진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팀의 중심에서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간호사다라고 WHO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문간호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간호사협회가 작년까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규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업무들이 구체화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수가가 필요하겠다. 수가를 개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정책 브리핑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려고 하고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전문간호사를 많이 알리는 역할들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대학생, 그 다음에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전문간호사가 달콤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간호사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밝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을 처음에 했던 로레타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보건의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간호 인력이 가장 많은 인력입니다. 간호나 전문간호사가 성공하지 않으면 보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